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투자 유의사항 16번째, 관광농원에서 허용되는 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인의 귀농귀촌 및 현지 농업인의 농업-농촌 개발 사례로 관광농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주로 개인이 국가 및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보다 자력으로 지자체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 및 여러 농업, 농촌 사업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받아서 중형 개발을 하는 경우입니다. 농어촌 투자와 관광산업 7단계 중에 6번째, 관광농원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농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은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영업시설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제한 또는 건축법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면 그 각각의 법령 기준에도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관광농원은 사업 승인 면적 20% 이상의 영농체험시설은 필수시설이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해당 사업 기준에 맞는 지역특산물 판매 시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체육시설법 기준에 맞도록 체육시설,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등등 영업시설을 만들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기준에 적합한 휴양시설, 그러니까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음식물 제공시설, 이것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기준에 맞도록 돼야 되는데,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시설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지 않으면 또 농가 부업소득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대상이 안 되거나 또 완화된 규정이 식품위생법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시설은 관광농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식품부 장관 기준에 맞도록 돼 있는데, 포괄 네거티브 방식,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또는 승인권자인 시장 군수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해서 국가의 균형 발전, 그리고 지자체 경제 활성화, 또 도시인의 휴양 관광 취지에 맞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된다고 해서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제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건축법 제한도 무시하면 안 된다. 모두가 다 맞는, 그러니까 산지관리법 규정에도 맞고 국토계획법 규정에도 맞고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도 맞는 그런 시설만 허용되는데, 어느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쉽게 확인하지 못할 그런 유사한 애매한 시설도 있고, 또 국토계획법에서 타법령으로 위임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농어촌 정비법에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과 관광농원에서 허용되는 지역특산물 판매 시설, 그리고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등이 숙박업 시설이나 음식점업 시설에 해당되면 국토계획법의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광농원이 위치한 그 용도지역에서 국토계획법 및 그 지자체 조례로 허용되는 영업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번 도면을 보시면 이게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이 설계 도면입니다. 이 보면 지역특산물 판매 시설은 건축법의 소매점에 해당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므로 대부분의 용도 지역에서 허용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또 대부분의 용도 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양시설과 음식물 제공시설은 독립해서 영업을 하게 되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 영업시설이 되기 때문에 관광농원에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그리고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그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범위 내에서만 관광농원에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어촌 정비법이 농어촌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적 성격이 있지만 그렇다고 농어촌 정비법에서 다른 법률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광농원에서 허용되는 시설 모두를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관광농원 안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식점, 카페, 숙박이 독립적 영업이 아니라 농어가 부업 수준으로 운영을 한다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관광농원 이용객이 그리고 농어촌 휴양단지 이용객이 쉴 곳이거나 아니면 먹을 곳이 별도의 건축물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 별도로 돼 있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숙박 또는 음식점용 건축물을 지을 때는 관광농원에서 영업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 부업 수준으로 음식점이나 음식이나 뭐 커피나 아니면 숙박을 제공하는 이런 정도이면 일시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 제공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농어가 부업 수준으로 보아서 관광농원 안에서 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별도의 건축물을 지어서 부업 수준을 넘어선 별도 독립적인 영업이라면 허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도 이용객이 직접 식품을 조리하거나 소매점에서도 조리하지 않으면 즉 인스턴트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은 건축법 제1종 근생시설 휴게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품위생법에 보면 조리를 했을 때 식품위생법을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인스턴트 식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이용객이 그러니까 관광농원 이용객이 직접 식품을 조리를 하면 이건 또 체험시설로 봐가지고 규제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농어촌 정비법에서 관광농원에서 할 수 있는 영업은 음식점, 숙박업 등이 있지만 별도의 건축물에서 독립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법령에 의한 시설 기준 및 영업 기준에 맞아야 하고 다만 독립적인 영업으로 볼 수 없는 농어가 부업 소득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당초 농어촌 정비법을 통해서 농어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입법 취지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처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유권 해석을 참고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가보면 농어가 부업 소득의 범위 그래가지고 법 조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거나 아니면 축산소득 같은 경우에는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봐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양어 등 이런 유사한 것들은 별도로 신고를 하라고도 돼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가 농어가 부업 소득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독립적인 영업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잘 판단해서 활용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토계획법에서 아예 용도지역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76조 5항 3호에 의하면 농림지역에서의 보존산지 등은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제한을 배제하고 산지관리법 등에서 허용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에 보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그래가지고 5항,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1항에서부터 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주로 그냥 경지정리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건 국토계획법 용도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러니까 임야에다가 관광농원을 할 때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와 보존하지 않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지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공익용산지에는 원칙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못하는 거지만, 임업용 산지에 가보면 허용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주로 우리 보존산지는 어떻습니까? 경관이 좋은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관이 좋은 농림지역에 있는 임업용 산지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지관리법만 적용하라고 돼 있으니까,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12조 10항에 의해서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안 된다고 아예 법조문에 있고,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 개발에 맞다고 판단하면 산림청장과 협의해서 허가권자가 허가할 수 있다라고 글이 돼 있으니까, 농어촌 관광 관련 또는 농어촌 관광 서비스 산업 등이 지역사회 개발에 맞다라고 지자체장이 판단한다면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도 허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을 해석한다면 관광농원에서도 숙박시설 및 음식점 영업이 허가권자의 재량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국토계획법에 보면 이런 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76조 5항 4호에 보면요, 자연환경 보전지연축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각의 법령에 의한다. 왜 이러냐면요, 이런 곳은 원칙적으로는 국토계획법보다 더 행위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지 농림어업인한테는 그 법에서도 허용되는, 현지 거주하는 농림어업인한테는 농어촌 소득 증대 목적, 또 그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라든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및 농업인, 주민은 웬만하면 다 농업인, 농림어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주민들의 그 어떤 관광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원 지정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현지 농림어업인에게만 허용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광농원을 만들거나 여러분이 허가받으려고 하는 토지에는 그런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보다 행위규제가 더 강한 그런 법령으로 위임이 돼 있지만 그 위임된 법령에도 보면 현지 농림어업인한테는 또 도시인과 달리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건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 초지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지금 이 안에 설명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국토계획법에는 용도지역이 크게 4개로 나누어지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관광농원을 임야에다 한다 하면 경치 좋은 임업용 산지에다가 관광농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시설은 영농체험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보존산지는 또 농림어업인한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 농림어업인한테 허용되는 시설을 찾아서 관광농원을 하게 되면 도시인은 혜택을 못 받지만 현지 농림어업인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인이 귀농귀촌에서 현지 농림어업인 자격을 갖추어서 관광농원이나 각종 특혜받을 수 있는, 혜택받을 수 있는 시설을 꾸미면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국토계획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에서 위임한 지자체 조례도 적용하지 않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면 현지 농림어업인한테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허용되니까 그 자격 기준에 맞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도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도 관광농원을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설명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현지 농림어업인한테는 국토계획보다 강한 규제가 있는 여러 가지 법령들에서도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 법에서 허용되는 시설은 허용할 수 있다라고 국토계획법이 돼 있으니 그 현지 농림어업인 자격을 귀농귀촌을 해서 갖추면 관광농원 안에서도 숙박, 음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드린 드린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의 건축제한을 배제하고 다른 법령의 용도지역 건축 제한만 있는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는 그 용도지역에서 농림어업인에게 허용되는 시설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제한 없습니다. 특히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받게 되므로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현지 농업인에게는 음식점은 물론 숙박시설도 가능합니다. 6층짜리도. 그래서 그런 대형 숙박시설도 가능하다고 수산보호구역이 돼 있으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그 현지인의 자격을 갖춰서 현지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그 지자체 그리고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지자체 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광농원 안에서도 자금이 정부 지원이 융자가 15억까지도 최고 한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해서 관광휴양단지 사업이나 관광농원에서 허가받은 토지나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를 할 때에도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승인권자한테
허가를 받으면 분양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문적인 계획과 컨설팅을 통해서 세워서 사업에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요즘 크게 관심이 일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그리고 반려식물, 또 곤충산업, 그리고 체육시설 등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면 관광농원 안에서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령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면 농촌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리고 농어촌 소득 증대, 그리고 지자체 관광 명소, 그런 것들이 여러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면서 이용객, 도시인의 이용객의 목적, 관광 휴양 목적, 또 체험 목적, 이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상품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토목사무실, 그리고 시군청 담당자, 그리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이렇게 받아서 사업계획을 잘 세우게 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